자, 각설하고 오늘 내용 들어가서 보자면은, 자, 업비트가 어제 이제 점검을 했죠. 모든 자산 입출금 중단 점검을 했습니다. 그쵸? 20일 새벽 2시부터 20일 아침 8시까지 6시간 동안 점검을 했는데, 제가 이때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시간 동안에 큰 변동이 나올 수 있다, 유의미한 변동이 나올 수도 있다 라고 말을 했죠. 그쵸? 자, 그거 볼게요. 자, 또한 업비트 점검이 20일 AM 2시부터 8시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오후 중으로도 특별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다면 업비트 점검하는 6시간 동안 큰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딱 어제 그 영상에서도 말했고 트레이딩 뷰에도 적어놨죠. 근데 자, 차트를 딱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일 동안 보자. 65시간 동안 비트코인이 이 붉은색 박스 안에서 놀았어요. 그쵸? 근데 새벽 2시가 되니까, 여기가 새벽 2시입니다. 새벽 2시가 되니까 갑자기 박스권 이탈을 하더니 추세 하락을 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 언제입니까? 반등 준 지점 언제예요? 7시 봉이죠. 7시 봉. 근데 8시까지 했으니까 7시 봉이면은 사실 여기가 그 딱 입출금 풀리는 그 시간대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반등이 나오는 중이다. 정확하게 이제 업비트 점검 시간 이후 하락이 발생을 했고 점검이 끝나니까 반등을 하고 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락하기 전 가격대가 여기였죠. 근데 점검 끝나고 다시 되돌아오는 가격대도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점검 동안 사실 아무 일도 없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를 다 이제 속임수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업비트는 이제 우리나라 거래소인데 그 업비트가 이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업비트가 현물 거래소 중에 굉장히 큰 편입니다. 전 세계에서. 자, 이게 이제 코인 마켓캡 사이트인데 전 세계가 애용하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거래소 스팟 여기를 딱 들어가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스코어 랭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거래량 랭킹으로 바꾸면은 거래량 순위가 딱 뜹니다. 그러면 업비트는 조금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데, 사실 자, 바이낸스 밑으로 보면은 코인베이스, 엘뱅크, MEXC 이 정도 말고는, 힙빗 이 정도 말고는 사실, OKX 이 정도 말고는 사실 다 처음 보는 거래소예요. 이것들이 저는 자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EC, XX나 인도 EX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건 또 뭐야, 이런 것들이 다 잡거래소인데 자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전. 그래서 의미 없는 거래량. 아예 자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전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그 아까 전에 본 2등 거래소 ECXX 거래소의 이제 오더북이랑 체결창인데요. 이걸 보시면은, 자, 보세요. 40비트, 41비트 체결, 97비트, 80비트 체결. 이게 다 1분 안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 호가창을 보면은 호가창에 이 정도 물량이 있지도 않아요. 호가창이 텅텅 비어있어요. 1달러 기준으로 해놨는데 다 비어있죠, 솔직히?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가까운 가격대로 표시가 돼야 되는데 먼 가격대까지 표시가 되는 거 보면은 호가창이 텅 비어있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쵸? 근데 거래량 랭킹이 지금 2등이라는 게 말이 안 돼요. 바이낸스 바로 밑에 있다는 게. 그쵸? 그래서 저는 자전이라는 겁니다. 이런 잡거래소들이 자전을 쳐가지고 거래량 랭킹 위에 등록되려고, 랭크 되려고 주작을 하고 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 물량이 없어요, 호가창에. 근데 체결창에는 뜨는 거죠. 이 거래소뿐만 아니라 뭐 다른 것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예요.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엘뱅크, 솔직히 MEXC 이것도 거래량 주작 친 것 같은데 일단은 제쳐두고 뭐 OKX 뭐 이 정도를 제외하면은 사실 업비트가 탑5 정도 됩니다. 전 세계에서. 선물 거래소 기준 아닙니다. 선물 거래소는 이거 파생 상품 코너에 따로 있고, 스팟 이거는 현물 거래량 기준이에요. 현물 거래량이 전 세계에서 탑5 안에 들어가는 거래소가 뭐다? 업비트다. 자, 그리고 이 화면은 이제 MEXC 거래소의 현물 비트코인 거래 화면인데요. 보면 호가창이 막 이리저리 움직이죠. 막 엄청 거래가 되는 것처럼. 근데 실제로는 체결이 안 되고 있다. 근데 지금 실시간으로 약간 거래량 주작을 치고 있네요. 이게 분 단위로 47비트 이렇게 터질 리가 없는데 이거 주작이죠. 이거는 주작입니다. 그 뭐야,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바이낸스보다 큰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는 게. 갑자기 뭐 지금 뭐 무빙이 나오는 상황도 아닌데 100비트, 80비트, 30비트가 분 단위로 체결되는 게 말이 안 돼요.
이거는 거래소에서 유동성 풀 제공이라고 하면서 그 주작하는 게 있어요. 유동성 풀 제공. 지금 방금 본 화면에서 MEXC 거래소가 하고 있던 게 그겁니다. 유동성 풀 제공이라는 명목으로 거래량 주작을 하고 있는 그거예요. 옛날에도 그 18년 말부터 19년 초까지에 국내에 잡거래소들이 한 달에 막 50개, 100개씩 생겼어요. 뉴스에서도 나왔던 내용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 잡거래소들이 전 세계 거래량 랭킹 상위에 위치를 했었다는 거죠. 뭐 마이닉스 거래소나 진짜 뭐 듣도 보도 못한 거래소들이 그때 비트맥스, 바이낸스, 뭐 업비트 할 거 없이 다 제끼고 랭킹이 뭐였다? 1등이었다. 랭킹 1등을 어떻게 했다? 유동성 폴 제공이라는 명목으로 거래량 주작을 엄청 쳐가지고 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는 거래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저만 아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잡거래소들을 메이저 거래소로 분류를 하지 않죠. 그쵸? 물론 그 잡거래소들, 국내 잡거래소들 그거 다 이제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다 망했습니다. 한 달도 안 돼서 다 문 닫음. 오케이?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중요한 사실은 업비트가 우리의 생각보다 세다는 거예요. 업비트가 우리 생각보다 뭐다? 세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사실 내용이 조금 부실하잖아요. 영상 이렇게 빨리 끝낼 수도 없고, 그쵸? 그래서 업비트의 상장 파워는 어느 정도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인치 네트워크가 21년 10월 27일에 상장을 했죠, 그쵸? 저 메뉴의 윗꼬리 이거는 무시를 할게요. 어차피 저 구간에서 거래가 별로 안 됐습니다. 의미 없는 윗꼬리니까 무시하고. 자, 그러면 10월 27일에 1인치의 해외 시세는 어땠냐? 그거를 볼게요. 자, 여기입니다. 여기 10월 27일 장대 양봉 여기에요. 업비트 상장한다고 하니까 저점에서부터 그날 바로 얼마입니까? 93%를 상승을 했어요. 업비트 상장 소식에. 그쵸? 순간적으로 그 대불장의 최고점까지도 복구를 시켜줬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나락을 갔죠. 업비트 애들한테 물량 털어 먹어야 되니까. 물론 그 이유가 아닐 수도 있고요. 시기적으로 대하락 장과 맞물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업비트 상장 소식으로 뭐다? 거의 100% 가까이 상승을 했다. 1인치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 오케이? 자, 다른 것도 봐야겠죠? 자, 아발란체가 이제 올해 2월 8일에 상장을 했네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꽤 됩니다. 이 당시에 시총이 아마 한 20조 정도 됐을 거예요. 10조가 넘었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자, 어쨌든 간에, 자, 2월 8일 기억하세요. 자, 이때입니다, 이때. 2월 8일, 13시. 이때 상장 소식 뜨니까 14% 상승을 했습니다. 자, 아발란체 상장 2월 8일 13시에 정확하게 공지사항이 올라왔죠. 그리고 해외에서 13%를 시간봉으로 올렸습니다. 시총이 이놈이 아마 10조가 넘었어요. 10조에서 20조 정도 되는 놈이었는데 이 정도 되는 놈도 14%나 올려버리는 업비트의 상장 파워입니다. 1시간 만에. 그쵸? 자, 근데 아발란체랑 똑같은 시간대에 IMX 얘도 상장을 했네요. 얘는 비교적 잡코인이죠. 이뮤터블 X. 이거는 잡코인 종류인데 요것도 과연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뮤터블 X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상장 소식 뜨자마자 30% 상승을 했네요. 그리고 이뮤터블 X가 제가 잡코인으로 잘못 알았는데 얘도 꽤 이 당시에 조 단위의 시총을 갖고 있던 친구입니다. 그쵸? 지금은 조 단위는 아니에요. 많이 내려왔으니까. 지금은 시총이 한 4천억에서 5천억 정도 되는 친구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조 단위의 코인이었다는 거. 자, 솔라나도 한번 보겠습니다. 21년 10월 15일에 상장을 했네요. 업비트에. 그쵸? 10월 15일 21년. 자, 보세요. 여기 상장한다고 뜨니까 솔라나도 12%를 그대로 올려버린다. 그쵸? 솔라나 같은 경우에 이 당시에 시총이 20조가 넘었습니다. 이 당시에 한창 잘 나갈 때죠. 20만원 정도 되던 때. 자, 그래서 업비트 상장 파워가 진짜 세요. 생각보다.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그 다음이 뭐다? 제 생각에는 업비트다. 상장 파워로 따지자면은. 이거 말고 뭐 OKX에 상장한다고 크게 오르거나 그런 거 잘 없어요. 근데 바이낸스 상장한다고 하면 엄청 오르고, 코인베이스 상장한다 하면 엄청 오르고, 업비트 상장한다고 하면 엄청 오릅니다. 그래서 뭐 주작치는 거래소들 다 빼고 진짜 순수 거래량으로 봤을 때, 순수 영향력으로 봤을 때 업비트가 현물 거래소 중에서 탑 5 안에 들어간다. 그쵸? 그리고 제 생각에는 탑 3인 것 같다 라는 겁니다. 아까 전에 뭐 MEXC 거래소나 뭐 이름도 기억 안 나는 거래소들 주작치는
치는 거 실시간으로 봤죠. 하루 종일 그렇게 자전만 치고 있는 거예요. 왜? 전 세계가 보는 코인 마켓캡 사이트에 거래량 순위 랭킹에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그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쵸? 근데 업비트는 자전을 안 쳐요. 왜냐면 옛날에 17년도 말 18년 초에 업비트도 자전을 쳤었어요. 그래서 그게 걸려가지고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자전을 안 칩니다. 업비트 이제 착해요. 옛날에는 얘도 주작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안 해요. 그 해킹 보상도 사비로 하죠. 요즘은 많이 착해졌어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은근히 우리나라 그 거래소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업비트 정도면은 진짜 세다. 세계에서 5대 거래소 안에 들어간다 라는 겁니다. 해외 사람들은 인정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업비트 를 조금 무시해요. 아직도 뭐 업비트 차트로 분석을 하냐느니, 뭐 업비트는 영향력이 없다느니 라는 식으로 낮게 평가를 하죠. 하지만 해외 사람들은 업비트 참고합니다. 그 뭐야, 옛날에 14년도 15년도부터 18년 1월까지는 빗썸이 전 세계에서 1등이었어요. 모든 거래소 다 제치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여러분들 그 안 믿으실 것 같은데, 해외 트레이더, 해외에서 가장 잘 나가는 트레이더들이 하루 종일 빗썸 차트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뭐야, 크립토 와치라는 차트 분석 사이트가 있어요. 요즘은 트레이딩 뷰인데 옛날에는 크립토 와치라는 사이트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트파이넥스 차트를 켜놓고 있었고, 해외 사람들은 빗썸 차트를 켜놓고 있었어요. 왜냐면 빗썸이 전 세계 1등이니까. 뭐 그랬던 과거가 있습니다. 제가 뭐 옛날부터 코인을 하다 보니까 옛날 이야기들을 아는 게 많은데, 옛날 이야기들을 하면은 재미없어 하실 것 같아서 영상을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깔끔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